네, 이슈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 찾아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흐름 빠르게 추적해보죠. 이 시간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 자체는 상당히 풍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어떠한 이야기 볼까요? 화면 위로 먼저 보실까요?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이재용 5만 전자 탈출 특명, 삼성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 이 얘기만 들으셔도 설레실 것 같습니다. 너무 미치게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자, 이런 삼성전자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이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5만 전자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액션에 나서야 된다라는 경영진의 마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신규 투자도 하고 있고 인수합병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찾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요지부동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발동했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도 상당 부분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전자를 탈출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신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명은 10만 전자까지 9만, 8만도 아니고요. 1년 전 한 7만 전자까지만이라도 가자. 이게 특명이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배당 확대나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환원책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업황이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바닥론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모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감안해서 목표는 7만 전자 정도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쪽에서 주가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채비를 했다. 주가에 큰 의미가 부여될까요? 그리고 모멘텀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요? 저희 희망 대표님 가져도 되는 뉴스라고 봐도 될지 첫 번째로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낙폭이 컸었고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섹터인데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 후반부부터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 시장 대비로 해서 모처럼 이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그 강세를 조금 보였던 이유는 일단은 낙폭이 이제 컸다라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은 예상보다 좀 낮았고요. 반면에 이제 주당 순이익은 매출액보다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판가 하락과 수요 감소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공급 물량을 조절할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그 변수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그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요 예측을 좀 보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고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판가가 한 10%에서 15% 내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하면 판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도체 섹터에 좀 강하게 불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조금 호응해서 공급 물량 조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언급된다면 반도체 기업이 상당히 바닥권을 타는 데 유리하다라는 레포트가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오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애플이나 기타 그 대형 기업들과의 비교해서 항상 그 저평가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을 또다시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주주 그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ARM 이제 손정희 회장이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ARM이 됐든 혹은 그 NXP가 됐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M&A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었을 때 그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반등에 정확한 그 위치에 좀 설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수요와 이 판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전에 그 반도체 그 사이클에서 한번 이제 하락 사이클을 겪었을 때가 2018년도 후반부와 2019년도 초입이었는데요. 이때 그 반도체 가격과 주가 흐름을 본다면 그때도 역시 2018년도 그 4분기와 2019년도 1분기, 특히 이제 1분기가 주가 그 판가의 가장 최악의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는 그 최악의 시점이었던 2019년 1분기부터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재 수요 감소나 판가에 대한 그 우려감이 이번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이때가 어쩌면 그 반도체 섹터는 지난번 사이클 때처럼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M&A 이슈가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반도체가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 판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공매도 판매가 과연 바닥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혹은 이번 그 반등권에서 IT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로 설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인 용토만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장 큰 모멘텀을 인수합병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삼성전자를 이 안에서 가장 주도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역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약에 같이 이 인수합병 ARM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이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전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쪽을 더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반도체 투톱의 방향성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도 대표님 궁금하네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쪽을 매수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건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알고 계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그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췄습니다.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쪽 확장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결정은 상당히 잘 되었다 보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조정이 시스템 반도체보다 좀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좀 예상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한 18% 정도 내외까지로 D램보다도 오히려 조정폭이 판가 조정이 좀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앞서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도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ARM이 됐든 혹은 NXP가 됐든 그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이 앞설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 ARM 인수에 대해서 단독 인수가 물론 이제 누구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과연 SK 하이닉스 쪽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등에업고 이제 인텔 쪽이 맞을 것이냐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인텔과 연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멘텀을 좀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전한 발판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재료들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 높으니까요. K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볼 겁니다. 3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재공략 시점이 왔을까요? 아니면 계속 경계해야 될까요?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경기 민감주의 치명적인 키워드죠. 그럼에도 굉장히 잘 갔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고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 텐데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3분기 이 소재 가격 상승분이 판매가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서 그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 업체들의 실적 좋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재 쪽도 좋을 것이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원통형 투자가 크게 늘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지 부분에 굉장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괜찮았을 것이다. SK온도 실적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손실폭 많이 줄였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가 좋다라고 하면 그 뒤에 물음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나 여기일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는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도 지금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돼서 실적 개선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궁금한 건 여기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딱 놓고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가는 종목 딱 보면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쪽에서 본다면 다들 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셀 업체만 잘 가는지 지수에 크게 연동되는 종목들만이 지금 시세가 팍 나오고 있는지 오늘 시장이 왜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수급 어디를 봐야지 저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오늘 등락은 상당히 이제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셨던 분들한테는 실망감이 좀 들 수 있는 날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코스피 시장도 낙폭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5% 상승하면서 그나마 좀 대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장기적으로 섹터 자체가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펀더멘탈상의 우려감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발 호재가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발생되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 장기 우려감과 단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락이 그 펀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유입되는 펀드 물량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의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한테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가 굉장히 내려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세계 1위로 올라섰을 때 잠깐 20%그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점유율이 15%대로 내려앉았고 대부분의 그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 2차 전지 업체들은 셰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이제 펀더멘탈 상의 장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한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상당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신다면 테슬라 발주가 좀 증가되었다는 부분,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그 환율에 대한 효과와 함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GM하고 합작법인을 미국에 세웠던 부분이 3분기부터 실적에 이제 상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발 호재 단기 모멘텀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나 혹은 가격 예측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기는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펀드에서 2차전지 소재 쪽에는 발을 조금씩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대한투자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쪽과 2차전지 쪽이 조금 대한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시장이 완전히 이제 만약에 바닥을 잡고 조금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면 이 대한투자보다는 펀더멘털에 기인한 투자가 좀 많이 발생될 텐데, 그때는 과연 이제 2차전지에서 몇 종목이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냐라는 관점을 본다면 상당히 선별적으로 옥석을 잘 가려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특히 그 2차전지 업체들은 최근에 그 글로벌 쉐어도 마찬가지지만 섹터 내에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적이 예측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은 또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테슬라를 보면 조금 암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펀더멘탈 기반에서 장기적인 투자로 끌고 가기보다는 모멘텀에 바탕을 두고 단기 중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 셀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소재 쪽을 노려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하니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타이밍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재 쪽에서는 중국 업체의 지금 후발 추격이 거세기 때문에 그 기술력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국한되고,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조금 덜 벗어나 있는 종목도 위주로 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지금은 양극재 관련된 회사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쪽으로 국한돼서 보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오늘은 보도록 할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세 번째, 물적 분할 취소한다. 방산에 다시 집중한다. 이전 고점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주인공은 풍산입니다.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큰 폭으로 떨어짐이 있었죠. 똑같은 이슈, 물적 분할. 이 이슈 때문에요. 알짜를 떼어낸다. 물론 뭐 당장 상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 변함없다라고 주주를 설득하려고 해도 아유 우리가 본 게 얼마인데 우리 다 알고 있어 라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감 상당히 강했고요. 이 풍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나온 리포트도 뭐 기업 가치 훼손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투자 좋고 방산도 키워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주가 3만 원대 후반에서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났었죠. 자, 그런데 하지 않을게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물적 분할 취소, 이제 다시 방산이라는 주제로 헤드라인 적힌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방산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시장이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풍산이라는 종목의 매출 비중을 보면 많은 걸 차지하는 거는 사실 70%가 구리 쪽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안정적인 실적은 30% 정도인 이 방산 쪽에서 나왔는데 여길 떼어난다 그러니까 그 저항감이 강했던 건데, 자, 방산 그대로 가지고 가고 방산 부분은 수주 좋고 환율 상승에 힘입어서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리포트는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초호황이라는 수식어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신동 부분과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부진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는 있지만 든든한 거는 방산이다. 우리 다시 방산 가지고 갈 거야. 여기 좋다고 하잖아. 우리 다시 봐줘. 이런 리포트 그리고 회사 측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이전에 깊이 파인 골이 DB 하이텍과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역시 깊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일단 빨간볼이 연이어서 나오곤 있는데 이전 투심 회복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이제 악수를 뒀죠. 물적 분할, 물론 이제 풍산은 그 기업 구조 자체를 보면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할 만한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로 이어지면서
자회사 상장이라는 최악수를 두는데 사실 풍산은 물적 분할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나쁠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물적 분할이 상당한 이제 주주가치 보호 장치 혹은 주주들이 반발할 경우에 주식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 권리 등 여러 가지 이제 제재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 서둘러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하겠다라는 의지로 시장은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DB 하이텍이 최근에 물적 분할을 철회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주주들에 의해서 물적 분할이 철회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는 게 맞고 기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부분이 한 30%, 구리 관련된 신동 부분이 한 70%인데 최근에 이 구리 관련돼 있는 신동 부분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구리 가격이 아신 것처럼 6월달 고점 대비를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30~40%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구리 자산에 대한 그 감가상각 혹은 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구리와 관련된 쪽은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부분에 많이 기댄 부분이 있는데 이 방산 부분도 그 물적 분할을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이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그 고점권에서 상당한 그 매물 압박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기간 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에 물려 있는 그 매물대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풍산은 목표 가격을 조금 짧게 잡고 31,000원, 2,000원 내외까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거래가 유의할 것 같고요. 그 위를 넘어서서 펀더멘탈적인 개선이 오려면은 일단 신동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일단은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한 후유증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풍산은 목표가를 좀 제한적으로 잡고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 영역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해석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셨을 텐데 어떤 라인까지 목표로 해서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IS셋 이지원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